충격입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공항의 관제탑이 정지하고 병원의 진단 장비가 멎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침묵했죠. CNN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이상으로 전 세계 AI 정지. 하지만 그 시각 경기도 이천의 연구소에선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자들이 밤새 모니터를 지켜보며 세상의 심장을 되살리고 있었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다시 지구를 켤 줄은. 지금부터 한국이 멈추면 지구도 멈춘다. 그 믿기 어려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12일 오전 9시 뉴스 속보 자막이 깜빡이며 올라왔습니다. AI 네트워크 전면 마비 원인 미상. 처음엔 단순한 서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분 뒤 CNN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이상으로 전 세계 AI 정지.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가 멈췄고 미국의 공항 관제탑이 정지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진단기가 멈춰 수술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한국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의 연구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반도체 엔지니어일 뿐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칩이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전 세계가 멈춘 건 사실상 한국의 기술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사 긴급 대응 체계 발동. 전 인원 대기 바랍니다. 건물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인일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긴급회의 소집 알림이 떴습니다. 회의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AI 정지 원인. 그 안엔 삼성전자 연구소의 책임자도 NVIDIA의 본사 기술 고문도 MIT 인공지능연구소의 박사들도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복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머리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 반대편의 의료 시스템도 금융거래도 모든 게 멈춘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믿고 있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유리창 너머로 이천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 뒤에는 엄청난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면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우리 손이어야 한다. 그날 한국의 기술자들은 한 사람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연구소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을 다시 켜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된 건. 비상대책본부는 그날 오후에 바로 꾸려졌습니다. 회의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뉴스든 제목은 같았습니다. AI 정지 사태, 원인은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이 합류했고 우리 하이닉스 연구소에도 정부 관계자와 해외 전문가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MIT, NVIDIA, TSMC, 심지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인류의 두뇌가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K반도체라 불리던 기술력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고 지금 AI, 서버용 HBM 사칩의 세계 점유율은 80%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실수 하나가 세계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죠. 모든 기업이 경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즉시 공동기술 대응팀을 만들었고 한때 시장 점유율로 경쟁하던 두 회사의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책상 위엔
각자의 명함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이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데이터와 그래프를 펼쳐놓고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선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세상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회의 참가자들, MIT 연구진이 기술적 조언을 해왔고 NVIDIA 본사는 복구 계획을 조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이건 인류 전체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본사에서 저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이준혁 연구원, 내부 공정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 보십시오. 원인을 가장 빨리 찾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복도로 나와 창문을 보니 이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한국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삼성연구소의 박성민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준혁, 우리도 같은 문제를 잡고 있어. 이번엔 같이 가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수십 년의 경쟁보다 큰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곧장 실험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아닌 한국 기술자로서 세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 결심의 온도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구소의 불빛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천의 하늘은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수백 개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멈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회의는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쏟아내는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서로의 책임을 피하려는 눈빛이 오가기도 했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고칠 때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책상 위엔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꼭 집에 가야지. 그 다짐을 속으로 되뇌며 노트북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그날 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학 동기 박성민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지금 삼성의 반도체 개발 센터에 있었죠. 이준혁, 우리 팀도 같은 문제를 추적 중이야. 이번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해.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그 이름은 오랜 시간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선배의 메시지 한 줄이 모든 벽을 허물어버렸죠. 이제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삼성 측과 협업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답장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준혁,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일은 명령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삼성의 연구진들이 이천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처음 만나는 듯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금세 모두 모니터 앞에 몰려들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우리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며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한다. 이 일은 제 자리에서 끝내야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저는 실험용 장비 앞에 앉아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다. 그 생각 하나로 숨을 고르고 복구 테스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깥 창문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작은 의지 하나가 거대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요. 새벽 2시, 연구소 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빛이 바랜 노트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테스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의 전원이 켜지고 수많은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1, 0.3, 0.5 익숙한 데이터 흐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장비의 진동음이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주변의 연구원들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몇 분 뒤 화면 오른쪽 아래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복구 중.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문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그리고 30초쯤 지났을까? 그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세상이 돌아왔다. 곧이어 모니터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각국의 서버 연결 신호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가 살아났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해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36시간 만에 AI 세계를 되살리다. 그 자막을 본 순간 연구소 안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기계의 불빛이 아닌 진짜 햇살이 연구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치자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성민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죠. 복도에 나선히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고 누군가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피로 대신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한켠에 앉아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나 기계와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던 그 손이 이제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을 켰다는 벅찬 실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불빛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한 줄의 문장, 한 번의 점등,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모여있던 이름 없는 기술자들. 그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되살렸다는 걸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복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연구소 안은 축하 인사로 가득했지만 저는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36시간 동안 숨도 못 쉬던 긴장감이 풀리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그리고 일본 NHK까지 모두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인류의 AI를 다시 켜다. 세계 곳곳에서 찬사가 쏟아졌지만 정작 연구소 사람들은 담담했습니다. 우린 박수를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었죠. 단지 우리가 만든 세상이 멈춰 있었고 그걸 다시 움직이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과 하이닉스는 공동복구 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보고서 맨 첫 문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 복구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습니다. MIT 공학연구소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주제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 분석. MIT의 리처드 버넷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복구가 아니다. 한 나라의 정신이 보여준 모범이다. 그 한 문장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NVIDIA 본사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CEO 젠슨 황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기술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밤새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방진복에 가려진 그 얼굴들, 땀과 피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UN 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AI 시스템의 핵심 안전국으로 지정한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고 뉴스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I의 심장은 한국에 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멀리 서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구조였다는 거요. 한참 동안 불빛을 바라보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SK하이닉스 책임연구원 이준혁. 이름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기술.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래요. 그건 단지 회사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었죠.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 연구소의 불빛 중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 건 기적이 아니야. 그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을 뿐이죠. 며칠 뒤, 연구소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구 소식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던 연구동도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소등됐고 밤새 깜빡이던 모니터 대신 구내식당의 따뜻한 식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앉아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진짜 끝난 거죠?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기쁨보다 살아남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순간이 저는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식판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그 맑은 하늘 아래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반도체 공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AI 복구 공로 감사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칩 개발과 품질 검사에 몰두했죠. 아무도 영웅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다시 움직이게 한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날 오후 사내 방송에서 짧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복구를 이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수많은 수식과 알고리즘을 넘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의지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복도 한켠에 붙은 메모판엔 누군가 적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반도체가 아니라 신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켜낸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면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MIT에서 한국의 복구 과정을 정식 교재로 채택했다는 기사였어요. 댓글엔 전 세계 사람들이 남긴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Thank you, Korea. Your engineers saved the world. 그 단어들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정말 퇴근이네요. 그 말에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뉴스에 나온 그 일 진짜 아빠가 한 거예요? 저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모두가 한 거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을 찬양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부심은 큰 박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뉴스의 속보 자막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바쁘게 움직였고 AI의 마비 사태는 마치 오래된 일처럼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의 하루는 여전히 같았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밤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해졌네요. 그래요.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 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우린 다시 스스로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며 서로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수천 통의 감사 편지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급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기억을 가진 동료가 되었죠. 며칠 전 연구동 한쪽 게시판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반도체가 아니라 신뢰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요약이었죠. 가끔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와 세상을 구한 영웅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리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영웅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조용한 작업대가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퇴근 무렵 삼성연구소의 박성민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준혁, 이번 일 덕분에 우리 둘 다 많이 배웠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경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데 노을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공장벽에 스며들며 마치 오랜 시간 일한 사람들의 손끝을 위로하는 듯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새로 점등된 신축 라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또 누군가 다음 세대의 기술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들 중 누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일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UN 기술혁신위원회 한국 기술자들에게 감사 표창 수여.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젠 개인의 이름보다 그 두 글자가 더 자랑스러웠어요.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공장의 환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에겐 최고의 박수니까요. 세계 곳곳에서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UN 기술혁신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고 한국이 AI 안정 핵심국으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TV 속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AI, 그 심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 실험실에서 보았던 그 초록빛 불빛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어요. 세상을 다시 켰던 그 순간 우리가 단 한 번의 포기로도 세상을 꺼버릴 수도 있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잠깐은요. 하지만 세상은 또 움직이겠죠. 아내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제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학교 과제로 아빠의 직업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작은 사람 하나가 거대한 불빛을 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다시 켜는 사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저절로 젖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은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 속에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 그리고 이름 모를 기술자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심장은 여전히 여기 있네요.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다시 제 귀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는 늘 위기 속에서도 결국 해냈습니다. 때로는 늦고 때로는 힘들어도 끝내 멈추지 않았죠. 뉴스에서는 여전히 K반도체라는 단어가 오르내렸습니다. MIT와 TSMC가 새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NVIDIA가 다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기술 경쟁이라 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도면, 밤새 모니터를 지켜보던 눈빛, 그리고 수고했어요라는 짧은 인사.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빛도 우리가 세상을 다시 켰던 그날의 불빛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AI는 더 똑똑해지겠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땅, 한국에 살고 있죠.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심장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나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